안트로젠이 줄기세포 치료제는 최초로 미국에서 알맷을 지정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관련 기사 내용을 좀 보면 이 알맷은 FDA에서 패스트트랙과 혁신의약품 지정 시 받는 모든 혜택을 받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안트로젠 같은 경우 주가가 3만원대에서 무려 2배 정도 상승한 72,000원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서 지금 구독자분께서 안트로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에게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안트로젠이 알맷을 지정받은 의미와 적정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Invest in your life, Researcher TV. 우리가 안트로젠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면 먼저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진행하고 있는 줄기세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줄기세포 치료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이 배아 줄기세포인데요. 배아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이 수정란에서 핵을 제거한 후 그 안에 체세포를 핵을 융합해서 줄기세포를 얻는 기술인데요. 근데 이 부분은 가장 큰 단점은 윤리적인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정란 단계에서 다음 단계가 이제 배아, 한마디로 우리 아기가 생명체가 되는 건데 이 수정란도 한마디로 생명체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아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요, 이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역시나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 배아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아직 생명으로 분화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요, 가장 많이 다량하게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이 배아 줄기세포가 제한적이나마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뭐 원하는 성과를 내보인 건 없어요. 우리 과거에 황우석 사태가 터졌었잖아요. 그때가 바로 이 배아 줄기세포 사태가 터진 거였어요. 그 다음으로 바로 유도맞는 줄기세포인데요. 역시나 이 부분도 윤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말 그대로 역분하잖아요. 그대로 있는 것들을 역으로 반대로 꺾다 보니까 역시나 이 부분도 생명을 거스른다는 문제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로 국내에서는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지 않아요. 이 분야에서는 지금 일본이 가장 앞서고 있는데요. 역시나 지금까지도 어떻게 뚜렷할 만한 연구 성과는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요,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암 발생 가능성,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까지 있어서 지금 연구가 활발하게 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성체 줄기세포인데요. 성체 줄기세포는 말 그대로 우리같이 다 큰 성인에서요, 이 뭐 신경이나 간 조직, 그리고 골, 근세포, 혈액세포, 피부세포, 지방세포, 이 안에 있는 것을 채취해서 줄기세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큰 성인이다 보니까 윤리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줄기세포를 개발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이 성체 줄기세포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장단점을 한번 보면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 말은 상업화가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다양한 임상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면서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단점을 꼽자면요, 면역 거부 반응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분화 능력이 낮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단점은 기술력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체 줄기세포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안트로젠이 성체 줄기세포를 바탕으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성체 줄기세포에서도 자가유래 줄기세포와 동종유래 줄기세포로 나뉘는데요, 자가 같은 경우는 내 몸 안에서 이 세포를 채취해서 치료를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기 때문에요,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죠. 내 몸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거니까요. 그죠? 하지만 이거에 대한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요, 상업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내 골수나 뭐 간세포나 이런 데서 줄기세포를 채취한 다음에 또 이거를 개대 배양해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치료제를 만들어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공산품처럼 이 제품을 찍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야는요, 굉장히 상업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임상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동종유래 줄기세포인데요, 이것은 뭐냐면요, 건강한 공여자에서 줄기세포, 그러니까 간세포나 근육, 혈액, 뭐 지방 이런 데서 세포를 채취한 다음에 세포를 배양해서 환자에게 투여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 건강한 공여자에게 세포를 채취해서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세포 배양을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요, 바로바로 내가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고 상업화가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쉽게 비유하자면 이 자가유래 줄기세포는 우리가 옷을 살 때 딱 우리에 맞는 맞춤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종유래 줄기세포는 맞춤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입는 기성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동종유래 줄기세포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안트로젠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장기 보관 기술인데요, 이 장기 보관 기술 같은 경우는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최대 1년까지 보관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단순하게 1년을 장기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1년의 보관 기간 동안 보관 전과
전과 후가 역과가 동일함으로써 동등한 품질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등성 이슈예요. 왜 그런 거죠? 지금 보시면 줄기세포 조직 공여자에서 처음 채취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채취한 줄기세포는 굉장히 좋고 어떤 사람한테 채취한 줄기세포는 상태가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품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줄기세포를 투여받았는데 건강한 공여자에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내게 아니잖아요. 건강한 공여자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요.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등성 이슈 부분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제약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술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세포배양이라는 말이 나와요. 2번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개대배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줄기세포를 우리가 처음 이렇게 채취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은 줄기세포는 다분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똑같은 품질을 가진 줄기세포가 이렇게 분할합니다. 여러 개로. 이 과정을 이제 개대 배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해서 늘려가서 많은 양을 보관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한번 분할을 하면 개대 배양을 하면 품질이 조금씩 안 좋아지겠죠. 보통 동등한 품질을 유지하는 개대 배양이 7번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7번이 넘어가면 기존에 처음 받았던 줄기세포의 품질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7번 이내에서 개대 배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트로제는 이보다 낮은 정도 수준에서 개대 배양을 유지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받은 줄기세포를 통해서요 한 명의 공여자로부터 무려 50만 개의 시트를 제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높은 품질의 균일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안트로젠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는 임상 개발 현황을 다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크론병, 당뇨병성 족부궤양, 이항성 스폰저페프의 박리증, 심재성 이도,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많은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 임상을 가장 앞서고 있는 바로 이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예요. 즉 국내에서는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RMAT을 지정받았잖아요. 근데 이 RMAT을 지정받으면 임상 2상이 끝나고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임상 2상을 미국에서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보셨지만 안트로젠이 주가가 지금 2배 넘게 상승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당뇨병성 족부궤양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 당뇨병성 족부궤양의 질병 같은 경우는 이 경우가 심한 거에 따라서 와그너 등급으로 나뉘는데요. 0단계부터 5단계까지 등급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1등급까지만 하더라도 경증이라고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중증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어요. 여기 1등급까지만 하더라도 표피, 진피까지만 이제 상처가 있는 부분인데 2등급부터는 이제 여기서는 힘줄과 뼈 근육까지 이 궤양이 진행된 부분을 2등급이라고 해요. 그리고 3등급부터는 이 정도가 심해지는 건데 보통 이 당뇨병에 걸리면 당뇨병성 족부궤양 합병증을 앓을 확률이 평생에 15%에서 20%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각 등급을 따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 단계마다 뭐 10%에서 2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뇨병성 족부궤양에 걸리면 이 다리를 절단할 확률도 무려 1%에서 3%나 된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 3단계부터는 4단계로 가면 절단할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1단계까지만 하더라도 치료제가 있는 상황이지만 2단계부터는 치료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질병을 앓고 있다면 다리를 언젠가 절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인데요. 바로 여기에서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그레이드 1등급과 2등급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또한 추가적으로 그레이드 2등급만을 따로 임상을 진행하면서요. 지금 이 출시만 된다면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한 상업적은 보장받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경증의 단계인 그레이드 1급까지만 하더라도 치료제가 하나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그 제품은 바로 이 오시리스에서 나온 치료제예요. 근데 이 제품은 정말 아쉽게도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캐나다나 이런 데서 승인을 받아서 해외에서는 사용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 오시리스가 만든 CT형 그러니까 이제 파스 같은 거죠. 이 파스 같은 제제는 지금 불티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매출이 무려 118억이 됩니다. 그리고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2025년도에는 178억 달러까지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리서치 기관이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요. 선진국 7개 기관에서 지금 현재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숫자가 350만 명에서 500만 명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그 안에서 그레이드 1등급과 그레이드 2등급의 비중이 뭐 20%에서 30%라고 본다면 대충 한 100만 명 정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안트로젠이 타겟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FDA에서 승인을 받지도 못한 제품의 매출액이 이렇게 많다라고 본다면 확실하게 안트로젠이 이번 임상에서 성공만 한다면 엄청나게 매출이 레벨업 될 수 있는 기회는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약이 과연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 가능성은 임상 이상에서 우리는 조금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결과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그레이드 1등급과 2등급의 환자를 대상으로 안트로젠의 줄기세포 치료제 CT형 제제를 붙였더니 무려 8주가 지나고 그리고 12주가 지나서 완전으로 상태가 봉합된 환자의 비율이 82%입니다. 22명 중에 18명이 완전 상처가 봉합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치료가 됐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 와그너 2등급으로 분류를 세분해 봅니다. 그러니까 1등급보다 조금 더 심한 단계죠. 당뇨병성 족부궤양이 힘줄까지 파고든 경우에 여기서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와그너 3등급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발해를 절단할 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2등급 때 이 질병을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2등급 때 내용을 보면 12주차가 됐을 때 8명 중에 6명이 무려 완전 상처가 봉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안트로젠의 이 치료제가 굉장히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알맷을 지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데요. 바로 알맷을 지정한 의미는 이 표에 매우 자세하게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먼저 정의를 보면요. 심각한 질환을 치료, 조절, 역행 혹은 완치하는 재생의료 치료제에 대한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검토를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완치예요. 당뇨병성 족부궤양을 앓으면 다리를 절단할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트로젠의 치료제가 알맷으로 지정됐다라는 의미는 미국에서 이 안트로젠 치료제가 완치할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바로 이건데요. IND 그러니까 품목 허가를 진행할 시 엔드 포인트 그러니까 2단계 임상이 끝나고 난 후 품목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패스트 트랙, 그다음에 혁신의약품 치료제, 가속 승인, 그다음에 이제 프리오리티 리뷰까지 있는데요. 지금 알맷은요. 모든 이 4개를 다 포함하는 혜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혜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바로 이게 안트로젠이 이번에 줄기세포 치료제는 전 세계 최초로 지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이 알맷이 지정된 경우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는 지금 3상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헬릭스미스에 이어서 지금 국내에서는 안트로젠이 알맷을 지정받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 바로 이 가속 승인 부분인데요. 이 엑셀레이터 어프로블. 그러니까 임상 이상이 끝나고 나서 품목 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가속 승인이 나면요. 보통 이게 품목 허가를 진행하면 FDA에서 검토를 하는데 1년이 넘게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보통 그 기간 동안에 주가가 많이 뭐 소문도 돌고 찌라시도 돌다 보니까 많이 내리고 오르면 이제 변동성이 심해지는데 이 가속 승인 그러니까 알맷을 지정받은 경우 가속 승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가장 많이 승인이 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1년이 넘는 기간에서 절반 정도 기간을 줄여서 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이번 임상을 우리가 매우 주목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알맷을 신청한 역사를 보면요. 2017년도에는 31개, 그리고 2018년도에는 47개, 2019년도에는 13개 품목이 신청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정된 약물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는 11개, 그리고 2018년도에는 18개, 그리고 2019년도에는 1개, 그래서 총 30개만 알맷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안트로젠의 이번에 알맷 지정은 꽤나 이 안트로젠의 제품을 FDA에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인정해 준 것이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안트로젠의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적정 가치를 판단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구독자분께서도 저에게 부탁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적정 가치는 결국 투자자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저의 내용도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6,6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참고한 지표는 바로 이 오시리스 테라피uti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11년도 5월에 전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로서 프로기말이라는 제품을 승인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캐나다에서 승인을 받았고 FDA에서 승인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때의 주가를 보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때 그 전상을 비교해본다면 주가가 꽤나 많이 올랐죠. 약 2배 정도 오른 것을 우리는 그림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오시리스 테라피uti스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 약 7,500 정도 되거든요. 그럼 과거로 돌아간다면 한 5천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안트로젠의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 안트로젠은 아직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라 시판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승인을 받은 종목과 비교했을 때도 20% 넘게 지금 할증을 받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안트로젠이 지금 굉장히 고평가된 상태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답을 구한다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바로
바로 그 이유는 다음 기사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안트로젠의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식약처에서 인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보면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을 동반한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 사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겠죠. 안트로젠이 개발하고 있는 약은 뭐 당뇨병성 족부궤양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코로나 같은 경우 이제 폐가 안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식약처에서 이 약을 승인해 내준 거지? 라고 본다면요. 줄기세포 치료제는 큰 범위에서 면역 치료제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약을 안 먹어도 낫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면역 시스템이 이 병을 낫게 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면역력이 과도하게 좋으면 바로 뭐 자가면역 질환, 뭐 아토피 같은 질병이 걸리는 거고 면역력이 낮으면 우리가 뭐 비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백혈병이나 이런 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바로 이 면역이 과해졌을 때 이것을 의학 용어로 칭하는 게 뭐냐면 폭풍 사이토카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면 뭐냐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정상세포도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증상 악화를 막는데 이 안트로젠의 줄기세포 치료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식약처에서 승인을 내준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국내 바이오 업체들 보면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라요. 이는 단순하게 오른다기보다는 국내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굉장히 좋은 방역을 하면서 MS나 뭐 전 세계 유명한 CEO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응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 바이오의 프리미엄이 붙은 상황입니다. 바로 그 안에서도 안트로젠도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일봉으로 보면 안트로젠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3만원대에서 지금 7만원대가 돼 있는 상황. 그러니까 2배가 넘게 올랐죠. 그런데 주봉으로 보면요. 과거에 14만원대인 상황에서 지금 절반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 좀 부담은 되지 않아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이 7만원대도 전혀 부담되어 있지 않는 가격이다. 분명히 이 7만원대를 넘어서 10만원대까지도 주가 레벨업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저는 바로 이 파이프라인 임상 개발 현황을 통해서 안트로젠의 임상 전략을 통해서 유추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안트로젠은 당뇨병성 족부궤양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내에서는요. 마그너 1급과 2급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급만의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상을 지금 임상을 쪼개서 2개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미국에서도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똑같이 마그너 1급과 2급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역시나 추가적으로 2급만의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알멧 지정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알멧으로 지정이 되면 임상 이상이 끝나고 나서 그러한 결과를 본 후 시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와그너 1급까지는 어쨌든 간에 치료제가 있잖아요. 시트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블루오션인 2급엔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2급만의 대상으로 해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서 이상이 끝나고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셨지만 와그너 2급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회사 측에 나온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말이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이에요. 여기 내용을 보면 현재 와그너 그레이드 1급과 2급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요. 여기서 와그너 1급과 2급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이 160명이 넘습니다. 근데 여기서 와그너 2급만을 대상으로 하는 환자 수가 27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표본이 적기 때문에 와그너 2급만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을 2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요. 국내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공지가 나옵니다. 역시나 미국에서도 와그너 2급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임상의 프로토콜이 국내에서 진행하는 임상 3상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환자의 조건이나 모든 환경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국내에서 임상 3상 결과가 더 빠르게 나올 것이라고 본다면 국내에서 임상 3상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미국 임상 2상 성공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종족 간의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안트로젠의 목표는 확고해요. 와그너 2급만을 대상으로 임상 2상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고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 알멧이 지정되면서 미국에서 임상 2상이 끝나면 시판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지금 전략을 통해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만 당뇨병 환자가 300만 명이 넘고요. 그 안에서 와그너 2급을 10%에서 20% 정도라고 본다면 뭐 30만 명에서 50만 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지금 이 안트로젠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청사진을 보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임상 2상의 결과를 볼 때 충분히 우리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는 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를 볼 때 지금 7만원대 가격이 일봉으로 본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과거보다 더 임상이 지금 진척된 상황 과거에 14만원까지 간 가격까지는 못 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10만원 이상까지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종목들이 지금 눈에 들어오겠지만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바이오 중에서도 안트로젠을 매우 주목해야 됩니다.